예, 이번 시간에는 2015년 3월 8일 시행한 소방 유체 역학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그래서 21번을 보시면 이 온도가 50도씨고 압력이 100kPa인 이 공기가 지름 10mm인 그 관 속을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임계 레이놀드 수가 2100일 때 요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평균 속도하고 유량은 각각 얼마인가. 단 공기의 요 점성 계수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기체 상수값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이놀드 수를 구하는 그 방법은요.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는 관경에다가 그다음에 유속에다가 밀도를 곱한 거를 뭘로 나누느냐? 바로 du로를 뮤 점도로 나눠주는 거죠. 뮤분의 du로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 동점도라는 것은 이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동점도로 표기하면은 du를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냐? 바로 요 동점도로 나눠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달리 또 표기하면은 U가 바로 A분의 Q죠. 그래서 그 대입을 하면 이게 파이 D 뉴분의 4Q가 바로 레이놀드 요 수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요 U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레이놀드 수 주어져 있죠. 21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관경 나와 있죠. 10mm. 미터로 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점도값 여기 나와 있죠.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점도값 나와 있고, 관경 나와 있고, 레이놀드 수값 나와 있고, 요 밀도만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바로 요 U값, 즉, 그 최대 평균 속도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을 계산할 때는 레이놀드 수는 관경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 곱한 거를 점도로 나눠줬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동점도는 이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동점도로 표기하면 뉴 동점도분의 바로 그 d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u는 유속은 A분의 Q죠. 즉 단면적분의 Q니까 갖다 이걸 대입을 하면은 이게 파이 D 뉴분의 4Q가 되는데 이 공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밀도값만 여러분이 계산만 하면은 요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관경이 지금 몇 밀이에요? 10밀이죠. 그래서 1m는 1000밀이니까 요거 미터로 하면 0.01m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이 기체의 그 밀도를 계산할 때는요. 요건 RT분의 PM이라는 공식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밀도는 RT분의 P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대입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 방법은 사실은 같은 건데요. 이 기체 상수값에 따라서 적용하는 그 공식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RT분의 P일 경우에 이 기체 상수는요, 줄 퍼 킬로그램 K예요. 이 기체 상수가. 그러나 RT분의 이 PM, 이 공식을 대입할 때 기체 상수 R은 ATM, 그 다음에 세제곱 퍼 킬로그램 몰이죠. 여기서 킬로그램 몰 K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기체 상수값에 따라서 여러분이 밀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지금 밀도 값이 주어져 있는데, 기체 상수 값이 287 줄 퍼 킬로그램
K라고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이 줄이라는 건 뭐예요? 줄이라는 것은. 줄이라는 것은 뉴턴 미터하고 단위가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달리 표기하면은 기체상수는 287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체상수 R은 여기 287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자, T는 절대 온도니까 기준 온도가 지금 50도니까 273 더하면 켈빈 온도로 바꾼 거죠. 323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밀도 기체상수 R 값이 요 줄 퍼 킬로그램 K니까 RT분의 P의 공식을 대입을 하는데요. 여기서 P도 여기가 지금 뉴턴 미터니까 요 P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뭐예요? 파스칼이죠. 즉 파스칼의 단위를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P가 지금 몇 킬로파스칼이냐면 압력이 100 킬로파스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파스칼로 하면 1000배 해주면 되죠. 10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죠.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것은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P는 100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뉴턴은 서로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남는 단위 결국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요 도 K는 마찬가지고 없어지겠네요. 요 미터의 제곱하고 미터 곱하니까 미터의 3승 되고, 그래서 단위는 밀도 단위인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밀도 값이 1.0787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나오죠. 그래서 밀도 값을 여러분이 계산했으니까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요 U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레이놀드 수 점도분의 관경 유속 밀도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1분의 레이놀드 수가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죠. 그래서 레이놀드 du 로하고 로는 레이놀드 수에다가 곱하기 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속은 레이놀드 수에다가 점도 곱하고 나누기 관경에다가 밀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가 지금 충류로서 최대 2100이죠. 그리고 점도는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나요? 예, 점도는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라고 주어져 있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점도값. 관경은 지금 10mm니까 미터로 하면 0.01m. 지금 밀도 값을 우리가 계산했죠. 1.0787. 그래서 여러분이 유속을 계산하면은 3.8m per sec가 되죠. 자, 그러면 유량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니까 유속이 지금 3.8 곱하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10mm니까 0.01m의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 퍼 세크가 바로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요, 바로 그 3번.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 21번 같은 문제는 뭐 2분 내에 풀기가 조금 힘든데요.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여러분이 반복해서 풀이하셨다면은 금방 제 생각에는 2분 이내로 풀 수 있어요. 그런 정도 여러분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예, 다음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은 이제 모세관 현상에 대한 문제죠. 자, 문제에 보면은 수직 유리관 속의 요 물기둥의 높이를 측정해서 압력을 측정할 때 모세관 현상에 의한 영향이 0.5mm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관의 요 반경은 최소 몇 mm가 되어야 하는가? 단 뭐가 나와 있어요? 표면 장력 값이 지금 주어져 있죠.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미터죠. 그래서 이 모세관의 상승 높이 H는요, 4에다가 요 시그마 표면 장력값 곱하고 그다음에 접촉각 코사인 세타죠. 그다음에 요 R은 비중량이죠. 그래서 요 비중량의 단위는 여러분이 여기 표면 장력이 뉴턴 퍼 미터니까 비중량은 뉴턴 퍼 뭐가 돼야 돼요? 미터의 3승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D는 모세관의 직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요 모세관의 반경을 물어본 거예요. 반경.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 모세관의 상승 높이가 지금 몇 밀리예요? 0.5mm죠. 그래서 이 0.5mm를 미터로 고쳐줘야 되니까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즉 1m는 100mm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표면 장력은 0.0728 뉴턴 퍼 미터. 그 다음에 지금 이 액체가 물이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물의 비중량은 9.8 kN per 미터의 3승. 이거 뉴턴으로 하면 1000배 해줘야 되니까 이게 9800 뉴턴 per 미터의 3승이죠. 이게 바로 물의 비중량 값인데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문제에서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물의 비중량 값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그래서 접촉각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0도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모세관의 상승 높이, 요 H는 4 시그마에다가 코사인 세타, R 비중량 값, 그 다음에 D, 모세관의 직경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경값 D를 여러분이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각선을 곱하면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D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9800분의 4 곱하기 요 표면 장력 0.0728 그리고 접촉 각도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1이에요. 여러분이 계산기 눌러보면. 그래서 직경을 여러분이 계산한 모세관의 직경이 0.059428 미터죠. 직경이 이 정도니까 여러분이 반경을 지금 물어봤으니까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은 지름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0.059428을 2로 나눠주면 바로 반지름에서 0.0297 미터가 되죠. 그래서 물어본 건 뭐예요? 미리로 물어봤으니까 1000배를 해주면 미리가 되죠. 그래서 29.7mm가 바로 모세관의 반지름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2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모세관의 상승 높이, 그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23번 가죠. 자, 노즐에서의 계기압력이 400kPa로 방사되는 웅내수 화전.
자, 여기 노즐이 있는데, 용례소화전 노즐이죠. 그래서 이 노즐의 직경이 지금 몇 밀리라고 나와 있어요? 10mm라고 나와 있죠. 지금 방수 압력은 지금 얼마예요? 방수 압력은 400 킬로파스칼이죠. 자, 여기에서 저장한 저수조의 양이 10세제곱일 경우에 이거를 전부 방수하는 데는 걸리는 그 시간이 약 몇 분 걸리느냐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자, 노즐 내경 나와 있으니까 옥내소화전이니까 방수량 Q는 0.653 D의 제곱에다가 루트 10P죠. 여기서 D는 노즐의 내경으로 단위가 밀이에요. P는 방사 압력으로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방수량 요 Q는 LPM이에요. 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분당 방수량을 계산해서 저수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Q는 0.653D의 제곱 루트 10P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노즐에서의 그 방수량 계산하는 공식이죠. 여기서 Q는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리터 퍼 분 단위가. 그럼 요 D는 노즐의 내경으로서 단위가 미리. P는 노즐의 방수 압력으로서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죠. 그럼 관경 D는 지금 몇 밀이에요? 관경이 아니고 노즐의 내경 10mm라고 주어져 있죠. D는. 그다음에 방사 압력은 400kPa니까 이걸 메가파스칼로 하면 여러분이 1메가파스칼은 킬로파스칼로 하면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1000으로 나눠주면 0.4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식에다 이제 구한 값을 단위를 갖다가 환산한 거를 갖다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0.653에 노즐의 내경 10mm의 제곱 곱하기 루트 10에다가 방수압 0.4메가파스칼 대입하면 분당 130.6리터가 방수가 되는 거죠. 그럼 저수조의 양이 10세제곱미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단위가 리터죠. 그럼 이것도 리터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리터로 하면 10의 3승 리터죠. 그러니까 요 10세제곱미터, 10루벤은 리터로 고치려면 10의 3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즐에서의 방수량이 분당 130.6리터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오는 거죠. 76.57분이에요. 약 77분 정도 되겠네요. 77분 정도. 약 1분이 60초니까. 그래서 맞는 답은 여기 가장 가까운 답이요. 75분이 가장 가까운 답이 되겠네요.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은 고속 주행 시 타이어의 그 온도가 20도씨에서 요 80도로 상승했다는 거죠. 자, 여기 타이어가 있는데 요 놈이 처음에는 주행 전에는 20도였는데 고속도로를 갖다 이렇게 주행을 하니까 이 타이어의 그 내부 공기의 온도가 80도씨로 변했다는 거죠. 자, 최적은 변함이 없고 이상기체로 했을 때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압력이 얼마나 상승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V가 최적이니까 V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V가 일정하면 T1분의 P1은 T2분의 P2가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보일-샤를의 법칙을 보면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인데 V1하고 V2가 서로 같다는 거죠.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V는 다 서로 없애도 상관이 없겠죠. 같으니까. 그래서 T1분의 P1은 T2분의 P2가 되는 거예요. 물어본 건 뭐예요? P2 값을 물어본 거죠. 얼마나 상승했느냐. 저는 이 식에다 갖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요 P라는 것은 절대압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이죠. 또는 이거를 진공 압력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절대압은. 그래서 지금 대기압이 얼마예요? 101.3kPa. 게이지압은 0.183MPa이에요. 요거 킬로파스칼로 하면 몇 배로 해줘야 돼요? 1000배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83kPa이 게이지 압력이죠. 그래서 여기다 게이지압 183을 갖다가 더해주면 이게 바로 절대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P1 요놈의 그 절대압은 대기압 101.3에다가 게이지압 183kPa 더하면 284.3kPa이죠. P2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예요. 자, T1은 기준 온도 20도죠. 타이어가 운행하기, 고속도로 운행 전이니까 20도. 여기에 273 더하면 절대 온도 293이 나오는 거죠. T2는 20도에서 80도로 상승한 거죠. 그래서 273 더하면 절대 온도가 353K가 되죠. 그럼 여기다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T1분의 P1은 T2분의 P2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건 서로 같죠. 그러면 T1, P2는 T2, P1이 되겠죠. 결국 여기서 P2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이놈은 T1분의 T2에다가 P1이 되는 거죠. 이 공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P2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P2는 P1 284.3 킬로파스칼. 여기 P1이죠. 먼저 P1 먼저 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T2는 353K죠. 나누기 T1 293으로 나눠주면 342.52kPa이에요. 이게 바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후에 탱크의 그 압력이죠. 그래서 물어본 거는 압력이 얼마나 상승됐냐 했으니까 처음의 압력에서 나중 압력을 빼면 상승된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계산한 압력이, 나중 압력이, 압력 상승이 처음 압력에서 나중 압력을 빼주는 게 아니라 반대죠. 요게 나중 압력에서 처음 압력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 압력이 342.52, 처음 압력이 284.3이죠. 그래서 상승된 그 압력은 58.22kPa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그 2번이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 요 세 가지를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배관 내의 흐름에서 요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관내의 흐름에서는 요 주손실하고 요 부차적 손실,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요. 요 주손실은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을 우리가 주손실이라고 하고요. 요 부차적 손실은 나머지, 즉 다시 말해서 직관 이외에서 발생되는 마찰 손실을 다 부차적 손실이에요. 그래서 직관 이외에는 뭐가 있어요? 관 부속품이 있을 거고요. 배관이 급격히 축소되거나 확대될 때, 이럴 때도 마찰 손실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결국 직관의 마찰 손실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손실. 여기 있네요. 직선, 원관 내의 손실. 이게 바로 직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 주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이 배관의 그 마찰 손실은 크게 주손실하고 부차적 손실, 부손실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손실은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 요 부차적 손실은 직관 이외의 마찰 손실에서 배관 단면이 급격히 확대되거나 아니면 급격히 축소되는 부분에서 마찰 손실 생기죠. 그 다음에 유동 단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배관 부속품, 그 다음에 유로의 급격한 변경 부분, 쉽게 얘기하면 뭐 엘보나 T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유로의 급격한 변경 부분이죠. 다음은 29번, 6번 나가죠. 자, 26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뭘 물어봤어요? 절대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 또는 진공압력일 경우에는 빼줘야 되겠죠.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게 바로 절대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물어본 거는 킬로파스칼이죠. 주어진 진공압력은 미리미리 HG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거를 뭘로 고쳐줘야 되겠어요? 바로 킬로파스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일기압이 요놈이 미리미리 HG로 하면 요게 760 HG죠. 수은주로 하면은 요거를 우리가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 킬로파스칼이죠. 요걸 여러분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단위를 갖다가 환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압이라는 것은 국소 대기압에다가 게이지압을 갖다 더한 것이 절대압이고, 진공압일 경우에는 국소 대기압에서 요 진공압력을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기압은 일기압이 101.3 킬로파스칼이 760 HG라는 걸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또한 단위를 갖다 여러분이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공압이 400 HG니까 일기압 760 HG가 101.3 킬로파스칼 요 같은 걸 곱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단위가 요 HG하고 여기 분모에 HG가 서로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단위는 킬로파스칼이 남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53.32 킬로파스칼. 그럼 절대압이 지금 여기 진공압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대기압 101.3에서 진공압 53.32를 빼주면 약 48 킬로파스칼 해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이 타원형 단면의 금속관이 팽창하는 원리. 자, 금속관이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한 압력계. 요게 브로동관 압력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다음에 28번 가면 요것도 26번하고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단지 그림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예요. 절대압이에요. 절대압. 그래서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또는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죠. 보시면 이 진공 펌프가 물을 갖다가 흡입했는데 6.5m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즉 진공 압력이 6.5m라는 거예요. 진공 수두가.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압력 단위로 바꿔서 대기압에서 빼주면 바로 절대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6.5m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대기압이 일기압이
10.332m죠. 요게 101.3 킬로파스칼이고, 또한 이거를 mmHg로 하면 760 mmHg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요거는. 자, 그러면 6.5m니까 이걸 압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기압이 10.332m니까 요놈이 101.3 킬로파스칼이니까 곱해주면 여기 미터는 서로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는 거죠. 단위는 킬로파스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63.73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위를 환산할 때는 지금 6.5m를 우리가 뭘로 바꾸는 거예요? 요거를 킬로파스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걸 없애줘야 되죠. 없애려면 밑에다 해야 되죠. 이게 서로 같은 걸 곱해줘야 돼요. 즉 6.5에다가 6분의 6을 곱하면 상관이 없죠. 어차피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값을 곱하는 거예요. 일기압이 10.332m죠. 이게 101.3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이 미터 서로 없어지고 킬로파스칼로 단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지금 진공압력이니까 63.73을 빼주면 37.6 킬로파스칼이 바로 절대압력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9번 가죠. 자, 29번은 운전 중에 요 펌프 흡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요 진공계하고, 즉 펌프의 입구에는 진공계, 출구에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펌프를 갖다 운전할 때 그 지침이, 즉 여기 압력계가 있겠죠. 요 지침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토출 유량하고 그다음에 토출 압력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동되는 현상이 뭐냐? 이게 바로 맥동 현상이래요. 맥동. 근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서징 현상이죠. 자, 영어로 하면 서징 현상, 우리말로 하면 이걸 우리가 맥동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번으로 여러분이 맥동 현상, 즉 서징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30번 가죠. 자, 30번은 요 단순화된 그 선형 방정식인데, 선형 운동량 방정식을 갖다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다가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형 운동량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량은 뭐예요? 질량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속도를 곱하는 것이 바로 선형 운동량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량이죠. 즉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정상 상태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균일 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 나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에서 요 2번이 답이죠. 그래서 요 30번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답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